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천원지방은 하늘에 둥근 것을 땅은 본받았다 하여 하늘이 둥글고 땅도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네모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천원지방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뒤에 사방방자의 해석에 따라 있습니다. 이 사방방자라는 것은 사방방의 방은 본뜰방자고 모방할 방자요. 사방방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방방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이거나 정육면체이거나 이런 모양이 사각형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동서남북 네 곳의 방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각이 지금 모관한 사각형이 아닌 동서남북으로서 360도 중에 동서남북으로 네 방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방위의 기준으로. 그래서 사방방자지 정동과 정서, 정남, 정북이라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방은 360도 사방이기 때문에 동남쪽의 방위도 방이요, 사방이요, 서북쪽의 방위도 사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모퉁이 또는 각이 졌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방이라는 것은 앞에 네 곳이라는 가르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방이에요. 넉사자 사방이죠. 그러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위가 들어가는 것은 방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방면이라는 것은 전체예요. 전체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네 마음대로 하라 는 뜻에서 방면입니다.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죠. 어느 방위로 가든 정해진 동서남북의 방향이라는 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대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방천지빛깔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방천지에 깔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곳이 아니라 360도 내 주위의 전체란 뜻이에요. 그죠? 360도란 뜻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죠. 모방이라는 것도 돼 있죠. 그럼 모방은 무엇이냐? 모방은 어떠한 것을 닮은 것을 비슷하게 본뜨거나 만들었던 것이 모방이에요. 형태나 원리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특허의 를 모방한 카피, 남의 제품을 모방하여서 모양을 만들고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방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본뜰방이라고 해석할 때는 이것은 본뜨다는 뜻이잖아. 어떤 틀에서, 하나의 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 케이스를 많이 찍어낸다면 모든 케이스는 그 하나의 틀에서 찍혀 나오죠. 이것은 본뜨는 거예요. 모양을 본뜨는 것이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이것이 그 물질에 갖고 있는 성질과 모양이 같다는 것은 우리의 DNA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몸의 체질이나
어? 성격, 혈액형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이 다 같은 곳에서 한 부모의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뜬 거예요. 부모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자식들이죠. 후손이고, 이런 뜻으로 본뜨다는 것은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졌다는 뜻이고, 모방이 아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뜰방이고, 그래서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본받았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예요. 그죠? 그 우주 속에 있는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우주에 만물의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주의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주를 본받은 거예요. 본뜬 거예요. 그래서 본뜰방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본받았다. 그래하여 원이다는 것이 둥글다는 것이죠. 둥글다는 것은 또한 정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원이 아니라 사각형이나 삼각형, 뭐 세모나처럼 이렇게 모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둥구스름하다는 것이죠. 그 우주가 모가 나지 않았고 지구도 모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중. 그래서 본뜰방이고 그것을 본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과학적인 기초나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이치에 맞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천원지방처럼 땅은 네모지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훈민정음 반포문 또한 해석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천원지방처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가르치는 게 옳지 않지만 그것이 다 맞는 줄 알고 있거든요. 훈민정음 반포문도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데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하고 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을 곧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 내용을 올릴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 훈민정음 반포문만 제대로 알아도 신숙주나 신미 같은 자들이 뭐 훈민정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훈민정음 반포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창제에 큰 기여를 했으며 원리를 잘 아는다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우문이나 훈민정음의 이치를 아시는 분은 세종대왕 한 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몰라요. 뭐 무슨 산스크리트를 가르치는 박사든 또 어떤 외국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 또는 불교 문학을 아무리 공부한 사람이든 전 세계 어떤 언어 문자를 연구한 사람들도 문자의 이치를 모르고 우문의 이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엉뚱한 소리를 다들 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하는 것도 뭐 제 혼자의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들으면 모든가 수긍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원지방처럼 훈민정음 반포문도 새로 해석할 것이고,
또 우문의 원리, 아설순치훈이 이런 발음 발성의 원리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배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원어민 발음이냐 이런 것도 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문의 이치나 문자 발음 발성의 이치를 알면 누구나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국식 발음이든지 미국식 발음이든지 중국식 발음이든지 러시아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이런 발음들은 우문의 이치를 알고 문자의 이치를 알면 다 국가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나? 그렇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이는 정말 빠른 이는 반나절일 것이고요. 더디다 할지라도 열흘 또는 외래어기 때문에 혹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나절이야. 한 2, 3일이면 누구나 그 발음과 유사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나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치예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결승지사 한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맥락입니다. 잘 보면 아니지 잘 보면은 아니라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또는 하고자 했던 것을 잘 되짚어 보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 유튜브 기록을 남기는 거고요. 너무나 대단한 것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말과 그리고 훈민정음이고 세종대왕.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는 우리만의 하나가 아니고 인류 전체 크게 모든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자 손톱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알고 있는 가치는 손톱만큼이에요. 그러나 이 가치는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부피든 크기든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국뽕이 필요 없어요. 국뽕은 내가 내 것에 취하는 것이면 훈민정음이나 뭐 언어 문자의 이치라는 것은 국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에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훈민정음의 가치는 따로이 공부해서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앞뒤가 맞나 모르겠네. 이것은 사람이 언어를 배우면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국가와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에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의 세계화니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이거는 이 우문의 이치를 알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한글의 세계화예요. 세월이 흐르면 한글의 세계화, 우리 훈민정음이 세계화지 실제로는 한글이라기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세계화입니다. 또 굳이 뭐 내가 이것을 나의 이론이 기초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는 한국의 우리의 발음이 전통 발음이며 올바른 발음이라는 것을 글로벌화가 되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것이니까. 또 우리 것이 다 세계적인 것이에요. 우리 것이 만민 공통 언어의 원리입니다. 하설순치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